네, 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션은 함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함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모음입니다. 코드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함수의 특정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수 정의나 함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구는. 그 다음에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다. 함수는 선언하고 함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define과 함수 call로 하게 되는데요. 함수 선언은 함수 이름, 함수에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는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파라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돼요. 파라미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값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고요. 반환 타입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값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수 호출은 함수 이름으로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와 일치하는 인수로 입력 값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그 코드 조각조각별로 뭔가 이름이 붙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키워드 펑션의 약자죠. 펑크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펴기와 함께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까지는 함수가 수행하는 코드 목록입니다. 코드가 되겠죠. 코드 모음. 이 코드 모음을 위와 같이 선언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으로 콜을 하고요. 호출을 한다는 거죠. 함수 이름으로 요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줄 입력값이 있으면 아규먼트라고 하는데요. 아규먼트 라벨과 그다음에 아규먼트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행되고 나면 에어리어가 반환되고 반환 타입이 인티저죠. 반환되고 그 반환된 값이 여기에 담겨서 출력을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키워드 펑션 있고요. 함수 이름 그리트네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값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 지금 구현된 걸 보면 그리트라는 이름의 함수는 문자를 입력 받아가지고 요걸 처리합니다. hello 그다음에 입력받은 파라미터 값을 넣고 느낌표 추가해서 스트링을 반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펑션 키워드, 함수 이름 그리트, 파라미터 레이블과 타입이 있고요. 반환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이름에다가 아규먼트를 넣어가지고 파라미터가 전달받아서 리턴 타입을 해줍니다. 요거 한번 코드를 지금 기입해 놨는데요. 실행시키면 헬로 안나 느낌표 찍고 프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호출할 수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트 하고 브라이언 인수를 주면 파라미터가 입력받아서 헬로 브라이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앞서 요 문구를 상수에다가 할당받아서 리턴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리턴해도 문제는 안 되죠. 문제는 안 되고요. 요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입니다. 전달되는 값이 비어 있는 거죠. 전달되는 값이 없습니다. 단순히 호출하면 그에 맞는 일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헬로 월드를 리턴하는 코드네요.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트에 사람 이름하고 어떤 불변수 하나 더 추가했네요. 그래서 팀이라는 사람 이름을 주고 already greet true라고 주면 다시 한번 인사하는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 파라미터 타입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다르기 때문에 그리트와 그리트 파라미터 두 개 갖는 거는 다른 함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함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반환값이 없는 함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살표하고 반환 타입이 안 적어 기입되지 않은 이 함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hello person 이름 출력하고 끝나죠. 뭐 반환되는 값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것도 반환값이 없는 함수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print and count 해서 hello world를 넘겨주죠. 넘겨주면 print hello 출력하고요. 값이 반환됩니다. 근데 반환된 값을 받는 게 없죠. 없어도 돼요. 없으면 네,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헬로 월드를 입력받아서 다시 이쪽 함수로 전달하고요. 카운트를 리턴 받아서 여기서 리턴 받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요. 네, 반환값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이게 반환을 해주면 뭔가 그 임시적으로라도 받아주는 게 좀 코드 가독성에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리턴했는데 리턴 안 받아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인티저를 반환해주는 반환 타입이 나와 있네요. 먼저 호출되는 거 먼저 볼게요. 민맥스라는 함수에다가 배열을 전달합니다. 민맥스 함수는 이렇게 배열을 전달받게 되어 있고요. 배열을 입력받아서 배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작은 값과 큰 값을 골라내는 알고리즘이네요. 골라내서 리턴 타입이 커런트 민과 커런트 맥스를 리턴해 줍니다. 요런 타입을 리턴해 주죠. 요거는 이제 추론을 거쳐서 튜플로 바운드는 튜플로 이제 받도록 이제 정의가 되고요. 두 개의 인티저가 튜플로 반환한다. 바운스가 그걸 받는다. 그래서 튜플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옵셔널 튜플 반환 타입입니다. 옵셔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배열이 비어 있는지 검사를 해서 비어 있으면 니를 반환하니까 이제 옵셔널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옵셔널 타입이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전체에 대한 옵셔널과 각각의 옵셔널은 다른 의미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튜플 반환 자체가 옵셔널이라는 거. 네, 요거는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간략히 적어놨네요. 민맥스 어레이 반환해서 튜플 값이 이쪽으로 받아오고 받아왔을 때 이게 그 민맥스가 반환 타입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게 닐을 가질 수 있으니까 if문으로 검사해서 닐이 아니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닐이면 출력이 안 되고 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암시적 반환 값을 가진 함수. 네,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없지만 한 줄 문구로 되었을 때는 요건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nother greeting. 네. 함수 전체 본문이 한 줄로 표현된다면 함수 표현식은 반환됩니다.
한 줄로 표현되면 반환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을 때 리턴 키워드가 없어서 의아하실까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출력 리턴 돼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 파라미터 이름하고 인수 라벨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에 아규먼트 라벨이라는 게 있죠. 보통 아규먼트 라벨과 파라미터 네임은 같게 씁니다. 보통 같게 쓰는데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는 인수 라벨을 이름으로 사용한다. 파라미터 이름은 인수 라벨이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수 라벨이 first parameter name인데 그래서 구현된 선언된 거에서 보면 네, first parameter name 똑같이 썼죠.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parameter name을 지정한 거죠. 인수 라벨을 지정한 거죠. 파라미터 네임을 따로 쓰고 공백으로 구분하여 파라미터 이름 앞에 인수 라벨을 작성할 수 있다. 인수 라벨과 파라미터 이름을 분리할 수 있다.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함수인데요. 요 함수인데 함수 원형 보면 person하고 from이 인수 라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 구현할 때 hello 빌 그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홈타운 요거를 좀 홈타운을 좀 명시로 좀 쓰고 싶어서 그 파라미터 이름에 쓰고 싶어서 from 아규먼트 라벨 대신에 라벨 옆에 공백을 쓰고 파라미터 이름을 써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법도 많이 써요. 네, 이렇게 좀 길어지니까 이제 보기에는 좀 길어서 할 수 있는데 이 변수 파라미터 이름은 코드 쪽에서 볼 때는 좀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죠. 네, 기존에 봐왔듯이 언더바를 쓰면 인수 라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수 라벨 생략하고요. first parameter name하고 second parameter name 두 개를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언더바를 쓰면 인수 라벨이 생략됩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 밸류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함수에 전달하는 값으로 지금 3하고 6이 있습니다. 3하고 6이 있는데 만약에 이 6을 생략하고 기본값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함수처럼 4만 넘겨주게 되면 이 12라는 기본값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동으로 매칭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파라미터 타입 뒤에 값을 할당해서 기본값을 정의할 수 있고 생략하게 되면 기본값이 당연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기본값이 오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리스트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 전에 위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값이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파라미터에 기본값을 넣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기본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이 점점점이라는 가변 문자를 사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리스메틱 민이라고 해서 평균값 구하는 것 같아요. 1, 2, 3, 4, 5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배열로 해서 넘겨줘도 되지만 여기서 가변 문자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변 문자로 받아서 이 가변 문자를 넘버스라는 네임에 할당했기 때문에
배열처럼 활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출력문이 없었네요. 토탈에서 그냥 여기다 출력을 하죠. 네, 3하고 10이 리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변 문자는 점점점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디폴트 밸류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인아웃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인수로 전달받은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상수입니다.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값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파라미터다 그러면 인아웃 파라미터로 정의해야 됩니다. 쓰는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 나오고요. 인아웃 파라미터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수로만 전달 가능하고요. 당연히 함수의 수정 가능함, 변수가 값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인수 앞에 %, 연산자를 추가해서 표기를 합니다. 인아웃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가질 수 없고요. 가변 파라미터는 인아웃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거. 네. 여기서 보면 swap to int 두 개의 정수를 뒤바꾸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 연산자로 파라미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로 전달했기 때문에 인아웃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인아웃으로 받아주면 이 A하고 B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템포럴 A에다가 A 값을 넣고요. A 값에다가 B 값을 넣어서 A 값이 변동이 되는 거죠. B 값도 템포럴 A로 넣어서 A와 B가 바뀌고 값이 변동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하고 7하고 프린트 썸인트에 3하고 107이 들어갔죠. 3하고 107이 들어갔는데 107하고 3이 나오는가 보죠. 네, 107하고 3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바뀌어져서 유지가 됩니다. 이제 C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포인터하고 참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구문 같아요. 참조를 전달해서 값을 유지하는 기법을 인아웃 파라미터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타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add to int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두 개의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 하나를 반환하는 타입이죠. multiple to int라는 이 함수도 두 개의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반환하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간단히 가로가 이제 함수를 의미하죠. 함수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인티저 하나를 리턴한다. 이렇게 그냥 출력만 해주는 반환 타입이 없는 같은 경우는 함수인데 반환 타입이 없을 때는 보이드를 씁니다. 함수 타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variable mass functio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요거의 타입은 뭐 인티저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함수예요. 여기까지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는 함수입니다. 함수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함수고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실제 함수 to add to int라는 함수를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 mass 펑션은 add to int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할당이 했기 때문에 mass 펑션에 2하고 3을 넣으면 add to int 2하고 3이 들어가서 리절트 5가 나옵니다. 멀티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길면 간단히 이렇게 써도 추론 형태로 다 할당이 됩니다. 알아두실 거는 변수를
함수로 할당할 수 있다. 함수 타입을 할당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파라미터도 함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도 함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매스 펑션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이 함수를 할당했죠. 그러면 매스 펑션 a, b가 이쪽으로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되고 리절트 매스 리절트라는 요 함수를 호출할 때 다른 함수 add to int를 넣고 매기면서 두 개를 넣으면 이 함수가 여기에 할당이 되고요. a하고 b는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스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함수도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current value라는 변수에 3을 넣었고요. choose step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호출했는데 backward라는 불린 형태의 값이 하나 들어갑니다. current value가 3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true가 들어가겠죠. 이 true가 들어가면 backward가 true이기 때문에 step backward라는 이 함수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된 함수가 move near to zero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move near to zero는 step backward가 됩니다. 구현되는 코드를 보면 counting to zero 출력하고요. current value가 3이기 때문에 반복 동작을 하게 되죠. 0이 될 때까지 반복 동작을 하게 되는데 current value 3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 move to zero는 스텝 백워드니까 백워드에다가 3을 넣으면 하나씩 줄어듭니다. 2가 되고 그 2 값을 다시 넣고 1이 되고 그다음에 0이 돼서 제로가 출력되는 이렇게 리턴 타입을 함수로 받아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첩 함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한 choose step 펑션을 내부적으로 안에 함수 두 개를 넣고 비슷하게 백워드를 불리는 형태로 받아서 스텝 백워드 이 함수를 리턴 받고 그 리턴 받은 함수가 move near to zero에 할당이 돼서 똑같이 비슷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좀 코드가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함수는 함수 이름, 넘겨받는 파라메타, 그다음에 리턴 타입, 그다음에 함수 바디. 함수 콜 할 때는 함수 이름으로 콜하고 아규먼트로 파라메타의 값을 전달한다. 함수 타입으로 변수의 함수 타입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서머리 해두시고 코딩하면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